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루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 뉴스로는 GC 녹십자 아이메드 AI암 진단 솔루션 공급 계약 체결이 있죠. 자, 이게 건강검진 환경에 비급여 항목으로 처음 도입된 사례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최초라는 것은 큰 재료로 다가옵니다. 건강검진 환경에 도입이 됐다면 여기서 이제 쓸모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범용성을 확인했다면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공급 계약 체결 자체는 대단한 매출로 잡히지는 않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범용성을 확인하면 이제 전국 건강검진센터에 확장될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재 가치가 높다는 거죠. 잠재적인 가치가. AI 기반 의료 기술이 이제 검진 영역에서 크게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시작을 알리는 루닛이 AI 의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잠재 가치가 높은 것이고 다소 시간이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대감을 심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큰 폭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자, 1회차 전환사채를 보면 일단 규모는 1665억입니다. 자, 이게 볼파라를 인수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었고 볼파라 인수는 당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소멸을 했습니다. 이미 재료로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기대감은 소멸했다는 뜻이죠. 이 자금 조달에서의 기대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로는 리스크가 작용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일단 전환가액은 54,892원입니다. 주식 수로는 300만 주고요. 자, 주식 총수 대비 비율이 10.52%입니다. 자, 루닛의 총 주식 수는 2,800만 주입니다. 자, 여기서 300만 주는 10.52%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건데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밑에 전환 청구 기간이 나와 있죠. 2025년 5월 4일. 5월 4일에 300만 주가 추가로 상장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근데 권리 공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 공매도. 자, 이것이 무엇이냐? 신주가 상장되기 2거래일 전에 미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5월 4일 같은 경우 요 전환 청구가 가능한 5월 4일 같은 경우 일요일입니다. 자,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럼 5월 3일도 토요일이겠죠. 자, 이 부분은 달력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자, 5월 4일은 일요일, 주말. 5월 3일도 주말로 일요일. 자, 그럼 이 거래일 전은 금요일, 목요일이 돼서 원래 목요일이 되어야 되는 건데 5월 1일이 돼야 되는 건데 자, 보시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자,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 빨간 날은 아닙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이어도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증권사라던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 사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모든 금융 관련 기관의 운영이 중단이 된다는 거죠. 은행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주식시장도 진행이 되는데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휴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쉽니다. 즉 2거래일 전인 것은 1거래일, 2거래일이 돼서 4월 30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리 공매도로 4월 30일 날 바로 내다 팔지 안 팔지는 미지수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총 주식수의 10.52%라는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4월 30일이면 머지않았습니다. 거래일로는 8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리 공매도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8거래일 안에 10.52%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대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은 8거래일간의 주가는 4월 30일에 어떤 제스처가 나올지에 대해서 힌트를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4월 30일에 권리공매도를 행사해서 10.52%나 되는 물량을 시장에 매도하려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많은 물량, 10.52%나 되는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아야 거래가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4월 30일 이전까지 개인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투자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개인들이 어떤 주가를 목격하게 만들겠습니까? 주가의 상승을 그려내겠죠. 만약에 4월 30일에 정리할 것이라면. 그래서 남은 거래일들의 이 주가 8거래일이었나요? 8거래일들의 주가 추이가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8거래일들 간의 주가 추이 중에서 어떤 하락을 지지하는 자리, 그리고 뭐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그런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권리공매도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52%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는 게 5월 4일 이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상 당장 주가가 오를 근거가 없는 경우 즉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전환사채 투자는 10.52%나 되는 물량에서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전환가액이 지금 54,892원이죠. 자, 근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 53,900원입니다. 지금 즉시 주식으로 전환을 해봤자 뭐 주당 1,000원 정도의 약 1,000원 정도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시세 차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전환사채 투자자가 30%라도 수익을 건져가려면 루닛의 주가는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20%라도 수익을 건져가려면 66,000원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주가를 이제 슬슬 올릴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자, 만약에 그게 아니다, 주가가 절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전환가액을 싸게 만듭니다. 자, 이걸 리픽싱이라고 하고요. 최대 아래로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은 3개월에 한 번씩 가능하고 당시 주가를 토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환 청구를 행사했다는 공시가 오래도록 뜨지 않고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리픽싱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죠. 자, 이때 리스크가 더욱 더 커지기 때문에 분할로라도 대응하는 것이 상책이 되는 겁니다. 자, 리픽싱을 통해서 전환가액을 만약에 낮췄다. 자, 그러면 값이 내려가는 거죠. 값이 내려가면 전환되는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10.52%보다 늘어나는 거죠. 이해가 쉽게 계산기를 좀 때려드리면 일단 전환사채 규모가 1665억이죠. 10억, 100억, 10억, 100억, 1000억. 이거 나누기 현재 전환가액 54,892원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303만 주. 자, 근데 이게 최저 조정가액인 38,425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계산기를 꺼내고 1665억, 10억, 100억,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아, 이거 조군요. 1665억 나누기 최저 조정가액 38,425. 그럼 이렇게 됩니다. 130만 주가 추가로 상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거래일들에서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 내리는지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린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오른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 두어야 하는 거죠. 자, 물론 전환가액을 낮춰도 10.52%가 넘는 물량을 팔아치우려면 매수자가 필요하고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할 개인들은 주가 상승의 매수자를 자처하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서 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때 여러분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을 위한 단기 반등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주가 상승만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을 한다면 말 그대로 설거지만 당하게 되는 거죠. 전환사채가 악재라는 것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을 때 악재인 겁니다. 결론만 봤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시키는 것은 맞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주가가 떨어질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뭐 때문에 하락할지 안다면 대응하기 수월하고 내가 무슨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칼이라도 갈아놓든 대피라도 하든 물자라도 쟁여놓든 대응을 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고도 목 씻고 기다리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하락 패턴인 헤드숄더 패턴, 자,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넥라인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자, 넥라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자, 요 자리. 자,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아마 신주가 상장되기 직전이나 상장된 이후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전환 후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이익이 커지고 주가의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개인들이 목격을 해야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매수세에 총 주식수의 10.52%가 넘는 물량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반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전환가액이 비싸기 때문에 54,892원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해도 커다란 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위해서 주가의 반등을 이렇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이걸 도구로서 여러분이 역이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전환사채 투자자들을 위한 상승이 어떠한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저 기업의 가치가 높아서 오른다라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투자를 한다면 10.52%의 물량을 내던지고 엑시트 할 때 여러분의 손실은 더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리스크가 머지않았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반등이 동반되겠지만 곧 사라질 반등, 기회를 놓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회비용을 낭비해가면서 그저 오르기를 기도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내 계좌 수익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꼭 분할로라도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8거래일간의 주가 추이가 어떤 의미인지 근거를 토대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분할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투자법인지 그 디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닛 대응 이외에도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스윙 트레이딩의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그리고 뭐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당연하게도 승률 100%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